네, 이어서 공분상과 상관계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직역계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배웠고, 뭐 문제도 풀었고 했는데, 자, 이 3단원 대표값과 삼포도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게 공분상과 상관계수입니다. 22문제가 나왔죠. 총 22번의 시험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자, 9급에서는 14년 이후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고, 7급에서는 공분상과 상관계수를 뭐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문제는 뭐 나올 때는 몰아서 두 문제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뭐 안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분상과 상관계수, 특히 뭐 상관계수는 뒤에 가서 네, 회귀 분석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할 줄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왜냐면 뒤에서 회귀 분석에서 상관계수를 뭐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법, 그다음 공분상과 상관계수가 뭔지, 그다음에 성질 적혀 있죠. 평균은 뭐 평균 성질 뭐였죠? 평균 성질 ax 더하기 b는 a 2x 더하기 b다, 뭐 이런 성질 있죠. 이게 또 공분상과 이 상관계수에서의 이런 성질들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분산 뭐냐? 공분산 코베리언스죠. 코 공통의 분산이라는 소리죠. 코워커 뭡니까? 직장 동료가 코워커죠. 그렇죠. 코베리언스 공통의 분산이다. 그래서 변수가 이제 x만 있는 게 아니라 y라는 변수도 있을 때 이 둘의 공통의 분산이 뭐냐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공분산에 일단 정의는, 공분산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앞 글자 COV를 따서 COV x, y,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떻게 구하냐? 자, 원래 우리가 분산 뭐였죠? 원래 분산 뭐의 평균이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x에서 평균을 뺀 다음 제곱의 평균이었죠. 자, 대신에 공분산은 x랑 y 두 개가 있으니까 x도 평균에서 빼고, 자기 x의 평균에서, 그다음에 y도 자기 y 평균에서 뺀 놈을 둘이 곱한 거의 평균이다. 되시죠? 얘는 x 빼기 뮤 x를 두 번 곱한 거고, x 빼기 뮤 x를 두 번 곱한 거고요. 얘는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x 빼기 뮤 x 한 번 하고 y 빼기 뮤 y 한 번 해서 곱해서 평균을 구한다. 되시죠? 이게 공분산의 정의입니다. 자, 공분산의 의미는 뭐냐? 자, 이런 식으로 x의 평균이 있고 y의 평균이 있을 때 자료들이 막 이런 식으로 퍼져 있겠죠. 자,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 양에 비례하는 관계. 자, 이런 식으로 x 커지는데 y는 작아지는 음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 관계 없는, x 뭐 나오든 말든 y 나도 알아서 나올게 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공분산은 x에서 평균 빼고 y에서 평균 빼니까, 자, 이 값은 x도 뭐죠? 평균보다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y도 어떻습니까? y도 y 값보다 이 값은 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곱하니까 얘는 뭐가 나오면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이 값이. 되시죠? 그다음 요 값은 x보다 위에 있으니까, 평균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그다음 y 평균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플러스가 나오겠죠. 이 플러스 나온 애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니까 양수가 나올 겁니다. 되시죠? 공분산이 양수가 나오면은 얘네들이 양의 비례 관계가 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공분산이 양수가 나오면은 x랑 y가 양의 비례 관계, 그거를 통계에서는 선형 관계를 합니다. 선형, 직선의 관계, 양의 선형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되시죠? 그래서 공분산의 의미는 두 변수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양의 선형 관계가 있는지, 음의 선형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아예 선형 관계가 없는지를 찾아내는 값입니다. 자, 요 경우일 때는, 두 번째 경우, 얘는 이 값은 x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근데 y 평균 뮤 y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이 두 값을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되시죠? 요 값은 똑같이 x보다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y 평균 y보다
크니까 플러스.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되시죠? 네. 다시 플러스,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도 어차피 이쪽도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음의 그 마이너스 값들의 평균이니까 음의 선형관계가 있을 때는 코베리언스가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음의 선형관계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공분산이 0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공분산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은 둘이 선형관계가 없다. 되고, 그 다음에 양수가 나오면은 양의 선형관계가 있다. 음수가 나오면 음의 선형관계가 있다. 음의 선형관계 뭐죠? x가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진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공분산은. 되시죠? 공분산은 두 변수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어떻게 구하냐? 분산 구하듯이 x에서 평균 한번 빼고 y에서 평균 한번 빼서 그 편차를 서로 곱해서 평균을 내서 구한다. 되시죠? 자, 우리가 앞에서 분산 쉽게 구하는 법 뭐였죠? 분산. 얘 쉽게, 오이씨, 다 지워져 버렸네. 자, 분산 쉽게 구하는 법 뭐였죠?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 빼기, 죄송합니다. 평균의 제곱으로 구했죠. 그래서 공분산도 어떻게 구하냐? 이 x 두 번 쓸 거를 y를 대신 한 번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2xy 마이너스, 얘는 2x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래서 2x 한 번 곱하고 2y 한 번 곱해서 공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한번 일단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분산 구하는데 분산 x만 있는 거니까 x를 두 번 곱했는데 그 두 번 곱하는 x 중에 한 번은 y로 대체한다. 외우기 쉽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공분산의 성질들 해보겠습니다. 공분산의 성질들. 공분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2xy 빼기 2x 곱하기 2y다. 자, 공분산의 성질. 공분산의 성질. 자, 만약에 x에도 a배하고 b 더하고 y에도 c배하고 d를 더했다. 그럴 때는 얘네들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AC 코베리언스 XY. 자, 얘도 분산이니까 이 더한 값들은 영향을 안 끼쳐요. 이 퍼진 정도가 더해봤자 어차피 옆으로 가봤자 퍼진 정도 안 변하기 때문에 더한 값들은 영향 안 끼치고 이 앞에 있는 곱해진 값들이 앞으로 튀어나온다. 되시죠? 그리고 공분산은 플러스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분산은 플러스만 나오는데 제곱해갖고, 근데 공분산은 양의 관계 있으면 플러스, 음의 관계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AC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 되시죠? 그 다음에 그냥 공분산 코베리언스 XX는 분산이랑 똑같다. 그건 뭐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여기다가 요 값에다가 여기다가 y 대신에 x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평균에서 자기 값에서 평균 뺀 거 제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다. 뭐 요걸 이용하는 문제는 있으면 뭐 푸시고, 이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분산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2xy 마이너스 2x 곱하기 2y로 구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독립일 때는 뭐라 했죠? 앞에서 독립일 때는 xy 곱한 평균이 그냥 그대로 지들 평균끼리 곱한 거랑 같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인 경우에는 얘랑 같으니까 빼면 몇이죠?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분산일 때, 독립일 때는 공분산이 0이 나옵니다. 되시죠? 자, 독립일 때는 공분산이 0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반대는 안 됩니다. 반대는 공분산 0이라고 독립은 아닙니다. 공분산 0인 거는 선형 관계가 없는 거지. 다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0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독립은 뭐더라? 관계없이 XY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관계가 있을 때는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공분산이 0일 때는 독립 아니고 독립일 때는 공분산이 0이다. 반드시 이 방향만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넘어가서 앞에서 이 뒤에 나오면은 하겠다고 한 거 증명해 봅시다. 자, 뭐냐? 베리언스. 지금까지 뭐 V로 썼는데 뭐 굳이 AR 안 써도 V X 더하기 Y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X 더하기 Y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x 더하기 y의 평균의 제곱으로 구한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안에를 전개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빼기 2x 더하기 y 뭡니까? 그냥 2x 더하기 2y 이렇게 쪼갤 수 있죠. 평균은 제곱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게 다 쪼개주면은 2x제곱 더하기 2 앞으로 튀어나가고 2xy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자, 얘 제곱하면은 2x의 제곱 되시죠? 더하기 2x 2y 더하기 2y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되죠? 자, 그럼 2x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한 거 뭡니까? 그게 분산이죠. 되죠? 얘랑 합쳐지면은 분산이 됩니다. 더하기 또 얘랑 하면은 y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y의 평균의 제곱을 또 뺄 거니까 vy가 될 겁니다. 되시죠? 남은 거는 얘랑 얘가 남을 건데. 예.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2배 2로 묶으면은 2xy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2xy니까 2 앞으로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2x2y가 될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vx 더하기 vy 더하기 2. 자, 얘가 뭡니까? 얘가 여기 있는 코베리언스죠. 그렇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xy가 된다. 되시죠? 앞에서 그냥 외우라고 했던 공식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vx 더하기 y, x 더하기 y의 분산은 각자 분산 더한 다음에 더하기 2 코베리언스 하면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디가 마이너스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는 여기들이 마이너스고 알아서 전개하다 보면 여기만 마이너스가 될 거다. 자,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아까 뭔가 독립이면은 코베리언스가 0이었죠. 그래서 독립일 경우에는 이 값이 얘가 0이니까 없어지고 그냥 바로 그냥 분산끼리 더한 값이 된다. 자, 독립일 때는 코베리언스가 0이다. 그러므로 vx 더하기 y가 그대로 그냥 분산 더한 게 된다. 이건 또 나중에 또 뒤에서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다.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상관계수를 해야 되는데 이 상관계수가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피어슨 상관계수. 피어슨이라는 1800년대 후반에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시죠. 통계학자 겸 그분께서 만드신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삼포도라 해야 될까요? 삼포도라고 하기는 안 되는데 뭐 어떤 특정 치인데 피어슨 상관계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피어슨 분께서는 이 뒤에 가면 이제 또 카이 제곱 검정을 배우는데 그 카이 제곱 검정을 또 만드신 분입니다. 자, 피어슨 상관계수. 근데 피어슨 상관계수가 뭐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피어슨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바로 상관계수라고 쓰고 상관계수는 영어로 correlation of coefficient에서 앞글자 여기 앞에만 따서 CORR로 씁니다. 되시죠? 또 상관계수를 뭐 짧게 쓸 때는 그냥 R 이렇게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 뭐냐? 공분산 또 분산의 문제점 뭐죠? 분산의 문제점도 이거를 그냥 곱하기만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진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공분산은 값이 뭐 또 단위에 따라서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공분산을 R로 쓰겠습니다. 상관계수 공분산을 각자의 표준 편차로 루트 분산으로 나눠주자. 얘가 바로 상관계수다. 되시죠? 되죠? 자, 그 다음 얘는 원래 당연히 플러스 값이고 공분산은 양의 선형관계일 땐 플러스 값, 음의 선형관계일 땐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상관계수도 플러스가 나오면 양의 선형관계, 마이너스 나오면 음의 선형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가 이 분산 얘네보다는 같거나 작기 때문에 이 공분산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아무리 커도 1을 넘지 않습니다.
공분산이 아니라 상관계수는 되죠. 상관계수 성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상관계수 성질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독립이면 코베리언스 얘가 0이기 때문에 상관계수도 당연히 0입니다. 되죠. 3번도. 자, 되죠. 그 다음에 아까 ax 플러스 cx 플러스 d 뭐 x에다 a, b 하고 여기 cx냐 여기 y인데 오타 죄송합니다. y에다 cb 하면 이 a씨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했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계수도 여기다 ab 하고 여기다 cb 하면 앞으로 이렇게 a씨가 튀어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이 ab 하고 여기도 cb 하면은 a가 앞으로 a 제곱으로 튀어나오고 루트 나오면 그냥 a로 튀어나오고 여기도 c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c 제곱으로 튀어나오고 얘가 또 루트 밖으로 나오면 ac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약분되기 때문에 되죠. 약분되기 때문에 그대로 a배하고 c배 하더라도 공분산은 그대로 그냥 공분산이다. 대신에 부호가 중요하다. 얘가 만약 마이너스면은 뭐더라? 이제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x가 만약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ac 둘이 곱한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붙여주고 그냥 상관계수 값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요 성질 3개 밑에 3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개념에서 배우셨을 거를 이렇게 뭐 굳이 자세하게 해드릴 필요 없는데 혹시나 안 하셨거나 혹시나 잘못 알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분산 어떻게 구하냐? 공분산은 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끼리 곱해서 구한다. 오케이. 공분산에다가 2배 하고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3배 하면 어떻게 구하냐? 얘네들이 곱한 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6 코베리언스 x, y가 된다. 되죠? 그다음에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다. 공분산이 0이다. 대신에 이 반대는 절대 안 된다. 왜냐 공분산은 선형 관계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더라? 0이더라도 선형 관계가 아닌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될 수가 있다. 됐죠? 다음에 이 값이 공분산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피어슨이란 분이 상관계수를 만들었다. 코릴레이션 xy는 어떻게 구하냐? 공분산을 각자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되죠?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루트 v 안 쓰고 그냥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도 어차피 공분산에서부터 출발한 놈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코릴레이션 만약 2배 하고 마이너스 3 y 값을 하면은 그대로 어차피 코릴레이션은 변함이 없는데 몇 배 하든 어차피 약분되기 때문에 대신에 얘네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네가 둘이 부호가 플러스면 앞에다 그냥 플러스를 붙인다.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코릴레이션 값은 얘네 이 표준 편차로 나눠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만 나온다. 되죠? 그리고 독립이면 당연히 코베리언스가 0이니까 상관계수도 0이다. 되죠? 여기까지가 공분산과 상관계수 개념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이든 상관계수는 선형성을 보여주는 값이다. 측정치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0분, 거의 20분 아직 안 됐지만 20분을 지나가고 20분쯤 됐기 때문에 문제를 짧게 한 2문제? 오케이. 총 몇 문제죠? 22문제네요. 22문제니까 딱 2문제만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평수 x, y의 상관계수가 0.3이다. 자, 코릴레이션 x, y가 0.3이다. 그럴 때 코릴레이션 마이너스 x랑 2y 플러스 1의 상관계수는 뭐냐? 자, 상관계수는 여기다가 뭐 곱하든 더하든 그대로 나온다. 상관계수는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 앞에 있는 이 계수들을 곱한 부호를 적어줘야 된다. 부호 코릴레이션 x, y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릴레이션 x, y가 나올 거다. 되죠? 되시죠? 왜냐면은 공분산은 그대로 ac가 튀어나오는데 밑에 있는 이 표준 편차들, 분산들은 제곱해서 튀어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를 벗어났을 때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약분이 되는데 이게 플러스면 그냥 플러스로 약분이 될 텐데 위에 값은 마이너스고 얘는 밑에 값은 플러스니까 약분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호를 반드시 상관계수 앞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릴레이션 x, y가 될 거니까 코릴레이션 x, y가 0.3이니까 마이너스 0.3이 나올 겁니다. 정답 2번. 되죠? 예. 됩니다. 이거 곱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공분산일 때 곱하는 겁니다. 부호만 적는 겁니다. 상관계수일 때는. 자, 두 확률 변수의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분산은 뭐 나온다고 했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다 나옵니다. 공분산은. 그렇기 때문에 영역은 모든 실수이다. 오케이, 맞죠? 예, 다음. 죄송합니다. 너무 연속으로 지금 강의를 찍고 있어갖고 상당히 지금 체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대면 수업이면은 네,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도 하고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좀 쉴 수도 있고 뭐 문제를 풀어봐라 할 수도 있어갖고 쉴 시간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혼자서 쭉 강의를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뭐 쉴 수가 없네요.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적응해야겠죠. 어색하지만. 자, 이어서 2번.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다. 맞죠? 독립이면 0이다. 독립이면 공분산 0이다. 상관계수도 0이다. 대신 반대는 안 된다. 했죠. 자, 상관계수는 측정 단위가 없다. 자, 앞에 했죠. 변동계수가 측정 단위가 없었죠. 변동계수는 단위가 없다. 근데 이 공분산도 코베리언스 구하면 단위가 나올 겁니다. 단위. x 단위, y 단위를 서로 곱하니까 단위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밑에다가 루트, 아니 뭐 시그마 두 표준 편차를 나누니까 얘도 단위가 있고 얘도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끼리 곱하니까 얘도 단위 제곱이 나와서 둘이 약분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도 단위가 없다. 되죠? 변동계수랑 상관계수 둘 다 단위가 없다. 돼야 됩니다. 단위가 없는 놈 3개 있습니다. 뒤에 하나 더 배울 건데 일단은 변동계수 단위 없고 상관계수 단위 없다. 아셔야 됩니다. 단위가 없다. 오케이, 맞고. 한 확률 변수가 다른 확률 변수의 선형 조합이면 선형입니다. 확률 변수 x랑 y가 있는데 이 y란 놈이 x의 선형, 그래서 식이 이렇게 이쁘게 직선이 나옵니다. 자료를 관찰한 결과. 그럼 상관계수는 1이 나오냐? 완전 선형이면은 당연히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완전 선형이면은. 자료가 이런 식으로 좀 완전 선형은 아닌데 좀 선형 끼를 보인다. 그럴 때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플러스 한 0.8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근데 완전 선형, 그냥 그대로 완전 이 직선 위에 모든 식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양의 선형 관계면 플러스 1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완전 선형인데 이런 완전 음의 선형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항상 1이다. 틀렸죠.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적혀있죠. 선형 조합이면 상관계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자, 다시 여기서 하나 더 배운 거 정리하겠습니다. 선형 관계를 보여주는 게 상관계수인데 완벽하게 직선일 때 그때 1이나 마이너스 1, 완벽한 양의 직선이면 1, 완벽한 음의 직선이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되죠? 상관계수는 상관계수 범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이 1값, 이 절대값 1값들은 언제 나오냐? 완벽한 선형 관계일 때 나온다. 되겠죠? 조금이라도 뭐 하나 다 선형인데 얘가 하나라도 이 직선에서 벗어난 관측값이 나오면은 1은 안 나옵니다. 1은 안 나오고 한 0.999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되시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완벽한 선형 관계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2번까지 풀고 뒤이어서 3번부터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